안녕하세요. 라틴 아메리카 인종의 다양성, 갈등의 원인 혹은 발전의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게 된 계명대학교 스페인어 중남미학과 박윤주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 인종의 다양성이 라틴 아메리카 사회에 끼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다양한 인종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 그룹, 그리고 원래 라틴 아메리카에서 거주했던 원주민, 그리고 원주민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부터 유입된 흑인 인종들이 기본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을 구성하고 있고요.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백인과 원주민과 흑인들이 공존하면서 또 다시 생성된 다양한 인종들을 또 우리가 믹스드 레이스, 즉 혼종된 인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인종 그룹 또한 굉장히 많이 다양한 국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혹자는 라틴 아메리카가 인종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지역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이 라틴 아메리카 사회의 발전, 라틴 아메리카 사회 전반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구체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사례를 살펴보기 이전에 우선 학계에서는 인종의 다양성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종의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인종의 다양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즉, 다양한 인종이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한다라고 파악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종이 다양할수록 사회가 불안해지고 갈등과 긴장이 커져서 사회가 발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인종의 다양성은 갈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걸림돌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대략 1950년대부터 존재해 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장 인종의 다양성하고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인종적 소수자 혹은 약자들이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인종 간의 갈등 때문에 서로 폭력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그런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실 텐데요. 아마도 그러한 이미지들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관점이 바로 이러한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950년대부터 존재했던 이러한 관점은 미국 내 인종 문제들을 연구했던 학자들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이들은 미국으로의 이주민들 간의 갈등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이주민들이 유입되면 될수록 미국 사회의 갈등과 불안이 증폭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좀 받아들여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해왔는데요. 그중에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흥미로운 연구는 로저 브러버커와 데이비드 디 라이튼이 1998년에 연구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이 두 학자는 동유럽에서 계속되었던 인종 갈등들을 살펴보면서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인종 그룹 간 폭력적 갈등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인종이 다양할수록 폭력과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주요한 특징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이 두 학자들이 이렇게까지 주장한 이유는 아마도 1990년대 말 세계 각국에서 목도되었던 인종 갈등, 그리고 인종 갈등에 근거한 내전들이 그 원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갈등의 원인이 인종의 다양성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표현되는 방식이 인종 간의 갈등으로 보여졌는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정치적인 갈등을 인종 갈등으로 달리 표현해 온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니냐
라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인종의 다양성이 갈등을 가져와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주장하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인종의 다양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인종의 다양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시각인데요. 피쉬 앤 크로니그가 2012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인종적으로 다양한 국가일수록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즉, 인종적 다양성은 좀 더 열린 정치 공간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동유럽의 사례를 연구한 이 두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 국가들이 민주화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인종적으로 다양했던 국가일수록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치적 민주화를 더욱더 앞당기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치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인종의 다양성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포세 아와 본 벌랩시가 2019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다양한 인종 그룹으로 구성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더 부유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학자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비교해서 연구했는데요. 다양한 인종 그룹을 갖고 있는 나라일수록 여러 국가들과 무역상 그리고 외교상 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이 높고 또 다양한 인종 그룹을 보유한 국가일수록 문화적인 경쟁력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발전 또한 장기적으로 추동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코코라는 아주 재밌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이자 그 감독 혹은 시나리오 작가로 참여한 다양한 인종 그룹들을 살펴보면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문화적 경쟁력이 미국의 인종적 다양성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론적인 관점에서 근거해 볼 때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의 다양성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틴 아메리카 인종의 다양성, 갈등의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발전의 동력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혼종성을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강점으로 연구해온 많은 문화 연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인종의 다양성은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경쟁력을 가지고 오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의 영화, 한국의 음악, 한국의 음식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현상을 목도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뿌듯해하기도 하고 좀 신기해하기도 하는데요.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인들로부터 매우 사랑을 받아온 문화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가 세계적인 지위를 갖게 된 이러한 바탕에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혼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살사나 보사노바나 탱고와 같은 라틴 아메리카의 음악은 라틴 아메리카에 유입된 유럽인들의 음악, 그리고 아프리카로부터 유입된 흑인들의 음악,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음악이 혼합되어서 만들어낸 문화적인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 음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바로 이 다양한 인종 그룹의 존재 하에서 가능했습니다. 멕시코의 따꼬 역시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음식 문화이지만 역시 유럽으로부터 유입된 음식 문화와 원주민의 음식 문화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오른쪽에 보고 계신 그림은 콜롬비아의 화가인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화가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작품인데요. 저는 이 작품이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적 혼종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를 페르난도 보테로가 라틴 아메리카의 시각으로 다시 재해석한 그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페르난도 보테로를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페르난도 보테로가 현존하는 화가 중에 가장 사랑받는 화가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파워의 기저에도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적 다양성이 그 토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양한 인종 그룹의 공존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으실 텐데요. 그건 바로 이런 다양한 인종 그룹들이 언제나 평화롭게 공존하지는 않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즉, 다양한 인종 그룹이 언제나 평화롭게 공존하는 건 아니죠. 오른쪽에 보고 계신 사진을 보시면 이 장면은 바로 2019년 칠레에서 있었던 대규모 칠레 사회 대변혁 요구 시위에서 마푸체 깃발을 높이 든 시위대 중에 한 명이 이 카메라에 잡힌 장면입니다. 아마도 인종 그룹들이 다양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요구가 사회적 시위로 발전해서 사회의 불안이나 긴장을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종 그룹들이 가져오는 요구나 혹은 이들이 행동하는 여러 가지 패턴을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이라는 시각에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운동이란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집단 행동으로 사회 시스템 내의 모순이나 갈등을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 시스템 밖에서 목소리를 내는 일련의 집단 행동을 뜻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사회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러한 다양한 인종 그룹들의 참여로 상당히 활성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일례로 1994년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파티스타 운동은 칠레 남부 치아파스 주의 원주민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멕시코의 오래된 권위주의적 정치 시스템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운동은 원주민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원주민, 여성, 도시빈민, 성소수자 등 소외된 사회 구성원들 전반이 진정한 참정권을 갖게 해달라는 요구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불평등을 강화하는 경제정책, 즉 당시 경제정책이었던 신자유주의의 수정까지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들은 전 세계 시민들은 지지와 연대를 보냈고 1994년 시작된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운동은 70여 년을 집권한 멕시코의 제도혁명당이 정치적으로 갖고 있었던 단독으로 갖고 있었던 이 독점적 지배를 종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런 다양한 인종 그룹의 갈등 분출이 두드러진 사건이 바로 2019년 칠레의 사회 대변혁 요구 시위입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칠레가 2019년 겨울부터 2020년까지 거의 전국적으로 일어난 시위 속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과 불안을 경험했다라고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시위대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칠레의 오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전반적인 개혁입니다. 또한 이들은 그 칠레가 경험했던 군사 독재의 잔재가 청산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런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군사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범사회적으로 기존 세력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시위에 가장 최전선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칠레 원주민 그룹인 마푸체입니다. 그들은 이 시위를 통해서 칠레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 조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칠레의 사회 대변혁 요구 시위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 칠레는 현재 새로운 헌법 제정을 위해서 재헌의회를 구성하고 원주민, 여성, 청년, 노동자 등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를 합쳐서 살펴볼 때 라틴 아메리카에서 다양한 인종의 요구와 저항은 기존 질서의 모순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처럼 굉장히 오래된 사회적인 모순이나 불평등 구조를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인종 그룹, 특히 인종적 약자나 소수자 그룹이 내는 목소리는 더욱더 폭발력이 있는 사회 변혁의 요구로 전환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종적 다양성이 가지고 오는 단기적인 갈등이나 긴장은 어떤 의미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화에 기여해 왔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라틴 아메리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오랜 역사를 거쳐서 공존해온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라틴 아메리카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 인종의 다양성은 라틴 아메리카인들에게 도전이자 기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갈등 요소도 있고 긴장 요소도 있겠지만 이러한 다양성을 근거로 그동안 라틴 아메리카는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가 잘 받아들여진다면 라틴 아메리카가 기존의 모순을 극복하는 훌륭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